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저한테 궁금해서 문의해 주신 내용, 그리고 고충 상담에 들어왔던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이 어려움 같은 거 있으면은,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댓글로 써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늘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하죠.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 EKW 또 2011,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메일이 있는데요. 내용이 많거나 그러면 이메일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더 나은데, 제가 좀 이메일을 자주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이 답변을 못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늘 이 스마트폰으로 늘 확인을 하니까요, 바로바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이 동포분들이 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냥 무역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물건값을 주지를 않아서 애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요즘 뭐 한국 뉴스에도 나오죠. 이 전세 사기. 네,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이 전세 이 보증금 이거가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그 전세를 살고 있던 그 집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이 집주인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보증금 이거를 못 돌려받아 가지고 이 전전긍긍 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또 제보를 해 주시면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 고안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포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요하게 질문했던 내용 크게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72세 되신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노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년 생활비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주 자격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 비용 그게 1인당 한 32만원 정도 이렇게 되죠. 중국 동포분들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 60, 70, 80대 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 시험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0,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한국 국적 이거 좀 동포들 같은 경우는 좀 수월하게 좀 취득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사회 문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울 때 이 노년 생활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또 한국 국적이 아니면은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네, 좀 그런 문제.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하신 분인데,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있으면서 냈던 연금은 일시 반환금으로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문의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와 관련돼서 이 국민연금공단 쪽에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있다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넘어가서 있는 분들도 이 출국할 때에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에 냈던 국민연금을 일시 반환 받겠다 이렇게 청구서를 신청하고 출국을 하시게 되면은 출국한 다음에 그 비용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 이내에 출국할 항공권을 갖고 가시고 여권, 그 다음에 그 돌려받을 그 연금을 돌려받을 통장, 한국에서 개설하는 한국은행, 국내 은행인 통장이면은 출국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한국 통장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있는 중국 은행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한 달을 초과하지 않은 한 달 이내에 항공권을 갖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 직접 어디에 가서 신청하냐?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방마다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셔서 신청을 출국 전에 하고 가신다. 그럼 완전 출국이 되면은 그때 이제는 그때 지금 요청을 했던 그 통장으로 일시 반환금으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출국하고 나서 이 신청을 할 수 있냐? 출국하고 나서도 우편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 아포스티어도 받아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출국 전에 신청을 하셔라. 그래야 일시 반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근데 미처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국민연금을 내시죠. 그러면 어쨌든 합산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은 만 65세 이상 되면은 국내에서 이 국민연금 이제 수령자가 되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청 조건이 되는 그때로부터 이 5년 이내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5년 이상이 되면은 일시 반환금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가 출국을 했는데 이제는 기간이 만료가 된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국에서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는데도 한 달 정도 그 이상 뭐 2달 가까이 뭐 이렇게 걸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상당히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는 외국인 등록, 이건 이제 거소신고라고 하죠. 이제 주소지 신고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이렇게 걸린다고, 한 4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소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 신고를 하고, 이제는 신청을 해놓고, 중국으로 좀 출국을 했다가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심사 기간 중에 이제는 출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등록증이 나오느냐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알아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이 심사 기간이 한 4주 정도 걸리는데, 그 중에 이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출국을 해버리면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이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꼭 출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사유서를 담당 출입국 공무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를 등록증인데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만 합당한 이제는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그냥 외국인 등록증이나 이 고소신고증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한국에서 그냥 90일 이상 이렇게 그냥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비자, 그 비자를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문의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건 사고도 좀 심심치 않게 좀 일어나고 있죠. 뭐 저번에 대림동에 의해서 이 시흥동에서 이 중국 동포끼리 해서 사망 사고까지도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건 사고의 배후에는 결국은 이 도박이 있습니다. 도박. 우리 동포들 사이에서도 이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작은 돈이 아니라 뭐 몇 천만 원, 뭐 몇억 원 이렇게 도박판을 벌이다가 그거를 저는 잃게 되면은 그 중간에 뭐 소개해줬던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화풀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도박,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뭐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근면 성실하게 정말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흥시에서 일어났던 30대의 그 살인사건을 보니까요, 영주 자격을 취득한 30대였는데 결국은 도박, 거기에서 많은 돈을 잃고 거기서 관계된 사람에게 칼부림해서 결국은 이 살인죄로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요즘 5월달 이렇게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날씨가 요즘 많이 좀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 더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몸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이 동포 사회에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완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제보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또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이 동포 사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